수성리 사격장의 주한미군 아파치 헬기 사격 훈련이 오늘부터 강행된 가운데 인근 주민들은 생존권을 무시한 국방부의 행태를 비판하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포항시가 처음으로 행정명령으로 실시한 코로나19 1가구 1인 검사에서 17만여 명을 검사해 0.02%인 38명의 확진자를 찾아냈습니다.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을 투입한 데 비해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월성원전에서 발생하는 방사성 물질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주민건강 영향조사가 실시될 예정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포항 수성리 사격장의 주한미군 아파치 헬기 사격 훈련이 국방부 예고대로 결국 오늘부터 강행됐습니다. 사격장 폐쇄와 사격 훈련 중단을 요구해온 주민들은 국방부 장관과 한미연합 사령관 이름을 써놓은 나무관을 불태우는 등 격한 분노를 나타냈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한미군 아파치 헬기가 굉음을 내며 줄지어 날아옵니다. 수성 사격장으로 들어온 헬기들은 시위를 하고 있는 장기 면민들 머리 위에서 보란 듯이 기관포 사격 훈련을 실시합니다.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 아파치 헬기 사격 훈련은 강행됐습니다. 주민들은 아파치 헬기 사격 훈련 중단을 외치며 상여를 메고 사격장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경찰 제지로 실패하자 주민들은 국방부 장관과 한미연합사령관의 이름을 써놓은 나무관을 불태우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적극 사퇴하고 포항 수성사격장 폐쇄하라! 폐쇄하라! 지난 수개월 동안 국회와 권익위 등을 동분서주하며 사격 중단을 호소해 왔는데 국방부의 일방적인 훈련 재개에 주민들의 배신감과 허탈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국방부에서라 주민 승낙 없이는 아파치 헬기 사격을 안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우리 장기 면밀을 무시하고 얼마 약봤으면 저거 멋대로 이 날짜를 정해서 오늘 사격하도록 이걸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훈련을 2차례 연기했지만 협의 자체가 어려운 상황으로 전투 준비 태세 유지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정치권도 시위 현장을 찾아 주민들의 생존권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사격 훈련을 강행하는 국방부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방부 장관한테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주민과 협의 없이 그리고 동의 없이는 하지 않겠다는 그 약속 지켜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한다면 절대로 묵과할 수 없다. 상상할 수도 없는 저항이 이거 포항에서 있을 거라고 분명히. 주민들은 수성 사격장 폐쇄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혀 미군 헬기 훈련을 둘러싼 파장은 갈수록 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포항시가 처음으로 1가구 1인 검사를 행정명령으로 시행해 전국적으로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17만여 명이 검사를 받았는데 이 중 0.02%인 38명의 확진자를 찾아냈습니다.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을 투입한 데 비해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데요. 포항시는 숨은 무증상 감염자를 찾아내고 감염 확산세도 진정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박성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6일부터 1가구 1인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이 내려진 포항시. 검사소마다 끝없는 장사진이 펼쳐졌고 새벽부터 추위 속에 시민들은 대여섯 시간씩 기다려야 했습니다. 좀 잘못된 거죠, 이거는. 확진자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2시간이 아침에 일찍 나와가지고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할머니 안 가고 할머니 할아버지. 차량 이동 선별검사소도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차량이 늘어섰고 얼마나 기다리셨어요? 2시간 반이요. 화장실 가고 싶은데 화장실 갈 데가 없으니까 계속 참고 있어요. 준비는 졸속으로 해놓고 검사를 받지 않으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에 시민들의 불만은 극에 달했습니다. 목을 조르기 때문에 이렇게 왔는 거 아닙니까? 10만 원에서 주민에 너무 부담이고 이런 거를 갖다 강압적으로 하지 말고. 포항시는 뒤늦게 과태료 부과 방침을 철회하고 당초 엿새이던 검사 기간도 열흘로 연장했습니다. 지난 9일간 행정명령으로 검사를 받은 포항 시민은 모두 17만여 명.
이 가운데 약 0.02%인 38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 세대 한 명 검사를 통해서 무증상 확진자를 찾고 감염 연결 고리를 차단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 시행된 이번 검사가 역학자료로서 의미는 있지만 실제 방역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잠복기에 숨어있는 감염자들이 없거나 다시 유입되지 않는다는 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을 고려해서 결정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더구나 27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이번 행정명령이 일회성 검사에 불과해 비용 대비 효과는 미미하다고 지적합니다. 오늘 검사를 했지만 일주일이 지나면 다시 감염이 될 수, 지금은 괜찮더라도 일회용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의료 인력이라든지 비용 시간 대비 좀 얻는 것이 좀 부족할 수 있고.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자체의 무작위 검사 방식에 문제점이 있는지 검토 중이라며 제한된 검사 역량의 효율적인 활용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포항시는 포항 지역의 공장 건립을 추진 중인 미래세라텍과 BSENC 등 4개 기업과 오늘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투자 양해각서 체결 기업은 영일만 4 일반산업단지, 블루벨리 국가산업단지, 포항 융합기술산업지구에 입주하게 되며 2025년까지 674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주요 투자 기업은 2차 전지, 금속 제조, IT 분야로 신성장 산업 육성 관련 업종입니다. 경주시가 전통시장에서 설 명절 장보기 행사를 추진합니다. 경주시 본청과 읍면동 직원들은 성동시장과 중심상가, 황성상점가 등 지정된 지역상가에서 2~3명씩 분산해 설 선물과 제수용품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2월 한 달간 경주페이 인센티브 한도액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리고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온누리 상품권을 10% 할인해서 금융기관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방출되는 방사성 물질로 인해 주민들이 방사선 관련 암 등에 시달리고 있다는 조사 결과와 관련해서 정부 차원의 건강 영향 조사가 진행됩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일각에서 인체에 무해하다고 주장하는 저설량의 방사성 물질에 대한 과학적인 기준도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동안 월성원전 주민들은 0.6 마이크로시버트, 연간 피폭 기준치의 10,000분의 6에 불과한 낮은 방사선량에 노출돼 있다고 알려져 왔습니다. 주민들은 갑상선암 등 각종 질병에 시달리며 수년 동안 이주 대책을 요구해왔지만 방사성 물질과 암 사이의 분명한 연관성을 인정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월성원전 인근 주민들의 건강 영향조사에 2021년 환경부 본예산 16억 9천만 원을 확정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15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원전에서 배출되는 방사성 물질과 인근 주민들의 방사선 관련 암 발생 사이의 상관관계를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입니다. 낮은 방사선량이 지속적으로 이제 수십 년간 지속되었을 경우에 문제가 없을 거냐. 그래서 그게 그 기준치가 건강상에 아무 위해가 없는 정도의 기준치냐에서는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연구가 좀 본격화될 시기가 아닌가. 특히 원전 주변 주민들이 1밀리시버트도 되지 않는 낮은 방사선량에 노출돼 있어 문제가 없다는 기존 주장에는 여러 결함이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백도명 교수는 현재의 피폭 방사선량은 원전에서 실제로 방출되는 핵종과 방출량이 100% 반영된 값이 아니라며 환산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피폭 그러니까 방출된 핵종 내지는 그 양들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다. 내지는 그거에 근거해서 수민 피폭 선량의 계산이 좀 이상하다. 인체 염색체 분석을 실시하고 다량의 표본을 확보해 그동안 큰 논란거리였던 저선량 방사능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규명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안정형 염색체 변이 분석이라는 또 이것도 해야 되고 또 자료의 신뢰성을 또 확보하기 위해서는
또 충분한 수사의 표본도 또 확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들은 냄새도 색깔도 없는 방사성 물질에 상시적으로 노출돼 있지만 안전하다는 말만 믿고 살 수밖에 없는 현실이 원망스럽다며 제대로 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그 방사능이 기준치 미달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몸속에 방사능이 어떻게 기준치를 정해놨는지 내 몸속에 있는 삼중수소를 어떻게 증명할 길이 없더라고요. 지난 2015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조사에서는 월성원전 인근 주민 가운데 여성의 방사성 관련 암 발생률이 원거리 대조군에 비해 2.5배 높았다는 사실이 밝혀진 바 있습니다. 사실상 최초로 실시되는 정부 차원의 이번 조사로 저선량 방사능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기준이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영덕군은 올해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 공모 사업을 통해 확보한 국비 등 75억 원을 들여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보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태양열과 태양광, 지열과 연료전지 등 2가지 이상의 설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보급 대상은 405곳입니다. 영덕군은 지난 2019년 961곳, 지난해 828곳에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보급했습니다. 울진군은 설 명절을 앞두고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쇼핑몰인 바지개몰닷컴을 통한 비대면 장보기 행사를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는 10일까지 600여 명의 공무원들은 4명 이하로 분산돼서 전통시장 7곳에서 소규모 장보기 행사를 갖습니다. 한편 울진군은 설 물가 지도 점검반을 편성하고 제수용품 가격 표시제와 불공정 거래 행위 등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구 경북 지역 경제가 대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생산과 소비, 고용 모두 감소하는 등 성장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물 경기 회복이 늦어지고 성장 잠재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지난해 1분기에서 3분기까지 대구 경북 지역 서비스업 생산은 한 해 전 같은 기간보다 3.9% 감소했습니다. 음식, 숙박업, 운수업, 예술, 스포츠 등 대면 서비스 업종이 20% 안팎으로 특히 많이 감소했습니다. 소비 부문 역시 여행, 숙박, 요식 등 대면 서비스 업종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고용 부분에까지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지난해 대구 경북 주요 산업별 취업자가 한 해 전보다 4만 6천 명이나 감소한 겁니다. 코로나19 이후 대면 서비스업의 생산, 소비, 고용 모두 크게 감소하면서 지역 경제 성장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도 부문의 성장세 강화가 아니라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취약한 부문의 부진에 주로 기인하는 만큼 이는 지역 경기, 고용회복 제약, 그리고 물적, 인적 자본의 투자 저해 등을 통해서 지역 경제의 성장 잠재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수도권 위주인 비대면 서비스 업종으로의 지역 자금 유출을 방어하고 이를 생산과 고용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가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정책적 어떤 흐름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지역에서만의 대응은 상당히 지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균형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서비스의 지역 분산이라고 하는 이 측면도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장기적 관점에서는 지역 인재, 수도권 유출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스스로 혁신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역 사회가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경상북도가 지난해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든 저소득 가구에 지원한 긴급 생활비가 도내 전체 가구의 31%인 38만여 가구 2,200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원액은 1인 가구는 50만 원, 4인 가구는 80만 원 정도였습니다. 지난해보다는 예산 규모가 줄었지만 올해도 114억 원의 예산을 마련해 실직, 휴폐업, 질병 등으로 소득이 준 저소득 위기 가구를 선별해 긴급 생활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울진해경은 오는 8일부터 중형 함정 308함을 울진 후포항에 추가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울진해경은 그동안 500톤급 함정 한 척에서 중형함이 추가되면서 독자적인 경비가 가능해지고 해양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8년 건조된 308함은 460톤, 전장 57m, 최대 속력 31노트의 중형 함정이며 고속단정 한 척이 탑재돼 있습니다. 추위가 많이 누그러졌습니다. 오늘 포항의 아침 기온은 1.3도로 영상권으로 시작했는데요. 내일 아침은 영하 1도로 반짝 춥겠고 낮에는 11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요즘 기온 변덕이 참 심합니다. 내일 아침에는 기온이 또다시 떨어질 텐데요. 경주의 아침 기온은 영하 4도, 포항은 영하 1도까지 내려가면서 오늘보다 3도가량 낮아 춥겠습니다. 낮부터는 온화한 남서풍이 불어들면서 기온은 점차 오름세로 돌아서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11도까지 오르겠고 모레는 14도까지 오르면서 3월 말에 해당하는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나흘째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재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내일 경북 동해안에는 오후에 흐린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하 1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는 영상 10도에서 11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보다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막다가 오후부터는 구름만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영상 2도, 독도 영상 5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는 9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 먼바다에 내려져 있던 풍랑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3m까지 일겠습니다. 다음 주 중까지도 별다른 눈비 소식 없이 계속해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시는 연말연시 기부 캠페인 희망 나눔 캠페인이 진행된 지난달까지 15억 원이 모금돼 당초 목표액이었던 12억 5천만 원을 초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 불황이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이 이어지면서 사랑의 온도탑이 100도를 훌쩍 넘긴 120도로 마감됐습니다. 포항시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서 시민과 귀성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을 위해 노후 차선 정비 공사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교통량이 많은 남구 오천읍 철강로의 6개 노선 8.2km, 북구 한호동 3호로의 3개 노선 5km 구간에 대해 차선 정비 공사를 시행하고 교통량이 집중되는 출근 시간대를 피해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무료 급식소 집단 취식을 도시락이나 간편식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어르신 무료 급식을 지원합니다. 어르신 무료 급식 예산은 47억 원으로 도내 54곳의 무료 급식 제공 기관을 통해 한 끼당 3,000원의 단가로 어르신에게 밥을 제공합니다.